제7강 2단원의 첫 번째죠.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단원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2단원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은 중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아니죠. 초등학교 때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비교적 작은 숫자를 가지고 직접 약수도 구하고 공약수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내가 약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여기 마지막에 잠깐 보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구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1단원에서 소인수 분해를 먼저 배웠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복습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앞에 공약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약수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공은 공통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문제집에 있는 것처럼 18이라는 숫자와 42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직접 약수를 구해보게 되면 우리 18은 1, 2, 3, 6, 9, 18 이렇게 약수를 갖게 될 거고 42는 1, 2, 3, 6, 7, 14, 21, 42 이렇게 약수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체크해보면 1, 2, 3, 6까지 똑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달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니까 공약수는 자 따로 한번 적어볼게요. 1, 2, 3, 6이 되겠구나.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뜻합니다. 자 최대니까 가장 큰 수 맞겠죠? 그럼 이 중에서는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 왜 최소 공약수는 안 구해요? 라고 한다면 약수 중에 가장 작은 건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수 중에서는 최대의 공약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성질 한 다음에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 문제 풀 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약수를 우리가 직접 구했어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6이 나왔습니다. 이때 6을 가지고 와서 약수를 구해봤더니 똑같이 1, 2, 3,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점이 편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약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다 구했어요. 다 구한 다음에 공통인 약수를 체크했다면 이제 최대 공약수만 구해요. 그리고 그거의 약수를 구하면 얘네 둘의 공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는 서로소라는 용어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약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그런데 2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얘는 1과 2 이렇게 있고 3의 약수는 1과 3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는 1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5도 약수가 1이랑 5고요. 그 다음에 9는 1, 3,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을 때 이렇게 이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이제 직접 구하는 거 말고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18과 42를 써놓은 다음에 거꾸로 나눗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약속은 둘을 나눌 거예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를 선택해서 나눠줍니다. 자 이때 선생님은 3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는 6이 될 거고 3, 1은 3, 3, 4, 12가 될 거고요. 2로 한 번 더 할 수 있죠? 2, 3은 6, 2, 7에 14 이렇게 결과가 3과 7은 서로소죠?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대 공약수는요. 얘네 둘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3과 2를 곱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곱하면 6이 나오는데 자 어때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직접 구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18을 가지고 와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18은 2, 9, 18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3제곱이 될 거고 42를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6, 7, 42가 되죠. 그래서 6은 2 곱하기 3이고 여기에 7을 곱하면 소인수 분해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쭉 선을 하나 그어놓고 자 여기서도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 공약수는 얘네 둘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다 공통으로 인수를 갖고 있는 것들 이걸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 방법을 보면 2번에서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합니다. 자 곱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소인수의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곱하고 지수가 다르면 작은 것을 택하여 곱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앞에서 소인수 똑같은 거 볼게요. 2와 2가 똑같아요. 자 얘네 둘은 둘 다 똑같으니까 그냥 2로 나누면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2를 한번 써주는 거예요. 자 공통인 거. 이거 두 개니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통으로 있는 숫자는 한 번만 써줍니다. 이렇게 내려줘요. 그 다음 곱하기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3제곱이랑 3의 관계인데요. 우리 3제곱은 3을 두 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카드로 생각하면 3이라는 카드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거고 얘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요. 3, 3 요거만 공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늘 분리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은 똑같고 지수가 다르다면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해서 내려오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7이라는 숫자는요. 자, 42는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지만 18은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없는 것은 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6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직접 약수를 구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구할 수 있고 24의 약수는 1, 2, 3, 4 그리고 우리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는 6도 있고 8도 있고 그 다음에 12, 24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과 24의 공약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1, 2, 3 똑같고요. 또 6도 똑같고 그리고는 없죠. 그래서 우리 18과 24의 공약수는 1, 2, 3, 6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가장 큰 공약수, 그럼 6이 되면서 최대 공약수까지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15일 때 이 두 자연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앞에서 그랬죠. 우리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두 자연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약수를 체크할 수 없고 공통인 약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됩니다.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15라고 했으니까요. 15의 약수를 구해보면 1, 3, 5, 15가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소이면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서로소가 아니면 X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번입니다. 9와 25는 서로소일까요? 자, 우리 9와 25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 9의 약수는 잘 모르겠으면 9의 약수를 체크해 보면 얘는 1, 3, 9가 되고요. 25의 약수는 1, 5, 2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인 약수는 1밖에 없는 거고 얘네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다는 뜻은 이 두 수는 서로소가 됩니다. 얘는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108번입니다. 15와 18을 생각해보면 얘네 둘을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 외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미
15와 18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직접 약수를 다 구해보지 않더라도 서로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10과 23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요. 10과 23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는요, 1밖에 없어요. 자,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약수를 구해보세요. 10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되고요. 23의 약수는 1과 23 이렇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뜻은 서로소라는 뜻이 되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네요. 110번입니다. 33과 77은요. 서로소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두 번 쓰여져 있다면 얘네들은 11의 배수가 되겠죠. 그 얘기는 11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1 외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존재했으니까요.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쓰여 있는 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 곱하기 5와 자, 우리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써주신 다음에 는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약속이 뭐였냐면 이렇게 소인수가 일단 밑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다르다면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건데 2의 세제곱은 2를 3번이나 곱하고 얘는 2를 한 번만 곱하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인수는 그냥 2의 1제곱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만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가 똑같을 때는 5로 나누면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그냥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2 곱하기 5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112번입니다. 자, 이때도 역시 처음에는 연습할 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면 이 상태에서도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는데요. 자, 우선은 는 이렇게 쓴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얘네를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보면 밑이 둘 다 똑같아요. 이럴 때는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해서 내려온다. 즉 여기서는 2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3제곱을 선택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되니까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제곱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이번에는 3개의 숫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럴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면 가장 먼저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여기서 밑이 2인수가 등장을 하죠. 근데 얘를 조금 앞에다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밑이 똑같은 것들끼리 라인을 맞춰서 써주면요.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제곱 곱하기 5까지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3개의 수가 있더라도 똑같아요. 이 세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밑이 똑같은 부분 있죠. 이렇게만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자, 여기서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누가 가장 작아요? 3의 제곱, 3의 제곱. 얘네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이 세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3의 세제곱은 3이 3번이나 곱했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내려오게 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지수가 작은 쪽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가 내려와요? 5가 내려와야 될 거고 7은 안 되죠. 7은 첫 번째 있는 숫자만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제외를 시켜주면 정답은 3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제곱 곱하기 3세제곱 곱하기 5를 써주고요. 자, 여기는 밑이 전부 다 똑같아요.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그리고 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 써준 다음에 는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부 다 밑이 똑같으니까요. 요 라인부터 볼게요. 가장 앞에. 여기서는 지수가 작은 걸 선택하면 2제곱이 될 거고 자, 이쪽에서는 3, 2, 1, 1이 숨어 있는 거죠. 3만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5만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소인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요.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소인수 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을 적용할 건데 소인수 분해 먼저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24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요. 얘는 3 곱하기 8이 될 건데 8은 2를 3번 곱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32도 자주 나오는 숫자인데요. 2를 5번 곱하면 나옵니다. 자, 이때 바로 써주는 것보다 여기 자리를 맞춰서 2의 5제곱 이렇게 써주면 더 잘 보인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 얘네 둘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건데 가장 큰 수를 고르는 거죠. 자, 그럼 3은 24만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지수가 작은 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오면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8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54를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자, 소인수분해는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생님은 6 곱하기 9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9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 곱하기 3, 9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얘를 정리해서 써보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90은 9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고 9는 3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 그대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다음에 자, 우선은 2 똑같아요. 그대로 내려오고요. 3의 세제곱, 3의 제곱 중에서는 지수가 작은 걸 선택해주고 5는 내려올 수가 없겠죠. 이거 계산하면 9 곱하기 2가 되면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입니다. 3개의 숫자가 주어졌어요. 우리 30부터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30은 3 곱하기 10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작은 것부터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자,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75입니다. 75는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요. 75는 5 곱하기 5일은 5, 5, 25 이렇게 될 거고 다시 5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3 곱하기 5제곱이에요. 자, 이때 밑이 똑같은 부분에 맞춰서 5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또 105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05를 소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21 이렇게 쓸 수 있고 5 곱하기 21은 3 곱하기 7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05는 여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쭉 그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제외되는 건 2와 7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3이 전부 다 똑같아요. 지수가 똑같으면 그대로 내려오고 자, 이렇게 5는 5제곱 말고 5가 내려오면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60은 6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고 6은 2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 84를 소인수분해하면 84는 7로 나누면 7일은 7, 7이 14 이렇게 될 거고 또 7 곱하기 12는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제곱 곱하기 3 그리고 조금 멀리 7을 쓰겠습니다. 자, 라인을 우리 항상 지켜서 이렇게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108. 108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죠? 얘는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6, 18이 될 거고 또 3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그럼 2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2제곱 3은 몇 개? 3은 3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전부 다 는 해준 다음에 3개가 공통으로 있는 거 얘네 둘만 딱 봐주시고요. 자, 이때 얘네는 지수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2제곱이 내려오고 3은 지수가 작은 쪽이 3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계산했을 때
2가 되겠습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개념 공부도 했고요. 기본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이제 유형 익히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서로소입니다. 자, 우리 서로소 한 번 더 복습하면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렇게 3과 5가 있다면 3의 약수는 1, 3 이렇게 있고 5의 약수는 1,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약수는 1이 되는 거고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죠. 이런 두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수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들은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가 됩니다. 자, 그럼 소수만 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5는 그대로 쓰고 9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5의 약수는 1과 5라고 했고요. 9는 소수가 아니죠. 이때 약수가 1, 3, 9가 되는데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이때 최대 공약수는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5와 9 이런 관계도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가 뭐였죠?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두 수가 서로소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늘 약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1 외에 존재하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를 때는 각각의 약수를 구해보면 되는데요. 자, 우선 1번은 2와 14예요. 근데 14는 2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소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2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과 9도 마찬가지죠. 둘 다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요. 5와 25도 마찬가지죠. 6과 15는요. 지금 둘 다 조금 달라 보이지만 3으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이 아닌 수 중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서로소 관계가 될 수 없고요. 7과 17은 둘 다 소수예요. 자, 우리 소수는 뭐라고 했죠? 항상 서로소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2 곱하기 3제곱과 서로소인 것은 몇 개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소는 2 곱하기 3제곱이랑 최대 공약수가 1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1만 나와야 되니까 그거에 집중할 거고요. 기억을 보게 되면 6인데요. 얘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 곱하기 3이 되죠. 자, 이미 이렇게 2가 겹쳐요. 3도 겹치네요. 얘네 둘 다 겹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고 기억은 서로소 관계가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은 2 곱하기 5가 되는데 이렇게 공통으로 소인수를 2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서로소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 19는 겹치는 게 없어요. 19는 이게 끝이죠. 소수기 때문에 19인데 얘네 둘 다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소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3이 겹쳐요. 여기 있는 3이 겹치기 때문에 둘 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아니고요. 5제곱 곱하기 7은 안 겹치죠. 이렇게 안 겹치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안 나옵니다. 미음은 서로소가 맞고 비읍은 이미 겹쳤어요. 밑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몇 개냐면 2개가 되겠습니다. 13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1번은요.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1은 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랑 갖다 놔도 최대 공약수가 1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가 됩니다. 1번은 옳은 것이고요. 2번은 서로 다른 두 홀수는 서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홀수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이 있어요. 그럼 3의 배수 중에서 홀수 생각해보면 9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미 배수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겠죠. 홀수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소인 게 아닙니다. 3번은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아요. 소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랑 5 이런 관계가 소수죠. 소수들은 항상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소수는 항상 서로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의 공약수는 없다. 아니죠. 우리 서로소가 뭐였어요? 최대 공약수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공약수도 1이 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4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5번은 두 수가 서로소이면 둘 중 하나는 소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경우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9 합성수예요. 16도 합성수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소수인가요? 아니죠. 둘 다 합성수여도 이렇게 소인수가 겹치지 않으면,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면 최대 공약수가 1만 나오게 돼요. 항상 1은 약수로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수가 서로 소이면 둘 중 하나가 소수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5번도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28과 서로 소인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선 28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8은 4, 7의 28이죠. 2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건데 서로소가 되려면 최대 공약수가 1만 나와야 되니까요. 2와 7을 소인수로 갖게 되면 서로소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7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소인수로 갖는 거니까 2로 나누고 7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빠르게 숫자를 적어주세요. 많지 않아요. 20보다 크니까 21부터 출발해서 30보다 작으니까 29로 끝내주시고요. 2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2랑 7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얘를 2로 나눠보면 나누어 떨어지나요? 아니죠. 근데 7로는 나누어 떨어져요. 그 얘기는 7을 소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둘이 서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2로 나누어 떨어지죠. 지워주세요. 2는 누가 갖고 있어요? 짝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는 항상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확인해 보면 23은 2와 7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소 관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25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27도 그렇고요. 또 마지막에 29도 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7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개로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서 우리 36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이때는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을 거니까 우선은 밑이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봤을 때 똑같으면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다르면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1이 있어요. 이때는 3제곱은 3을 2번 곱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번 곱한 건데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더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그대로 내려오고 5는 6만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곱하기로 연결해 주면 이만큼의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수가 소인수 분해가 되어서 주어져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조금 더 보기 편하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써주고, 두 번째 줄에 2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을 써줄 건데 여기서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띄고 7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라인을 맞춰줘야 조금 더 잘 보여요. 이쪽에 2제곱 곱하기 3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이렇게 놔준 다음에 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개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 여기랑 여기만 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수를 봤을 때 작은 것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는 1이 숨어 있으니까 이때 지수가 가장 작은 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4, 3 있으면 2가 가장 작아요. 이쪽에 있는 3제곱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고요. 이거랑 똑같은 것은 보기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136번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어요. 소인수 분해가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정리를 한번 할게요.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밑이 똑같은 쪽에 맞춰서 3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는 한 다음에 공통으로 세 개 다 갖고 있는 쪽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봤을 때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3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5 똑같으니까 5를 선택하면 되겠죠? 내려올 때는 3 내려오고 자, 2개 있다고 2번 쓰면 안 됩니다. 5 이렇게 내려오면 최대 공약수가 15가 될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3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된다라고 해요. 자, 이때 b-a 값을 찾아달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렇게 세로로 쭉 적어봐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최대 공약수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요. 밑이 똑같아야 돼요. 셋 다 공통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할 건데 먼저 밑이 2인 부분을 봐볼게요. 이때 2제곱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없어요. 그럼 탈락입니다. 빼주세요. 그 다음에는 3제곱이 있고 여기는 3의 4제곱이 있고 여기도 3의 세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할 거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올 수 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5인 부분을 보면 5의 5제곱 그 다음에 5의 3제곱 그리고 여기서 5의 4제곱 셋 다 밑이 5인 게 존재해요. 그럼 여기서도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하면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A는 2가 되고 B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A는 2, B는 3이 됐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138번 문제입니다. 세 수가 주어져 있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앞에는 소인수 분해를 해주고 180과 900은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우선은 180을 소인수 분해 해볼게요. 180은 18 곱하기 10으로 나눌 수 있고 자 여기서 18은 2, 9, 18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3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정리하면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자, 또 900도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900은 9 곱하기 10으로 바꿀게요. 10 곱하기 10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 100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9는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예요. 자, 여기도 2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그럼 2도 2개, 5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 비교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해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일단은 공통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밑이 똑같아야 돼요. 2제곱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도 2제곱이 있고요. 여기도 2제곱이 있네요. 다 똑같아요. 지수까지 똑같으면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2제곱 선택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밑이 3인 거 3의 세제곱이 있고요. 3의 제곱이 있고요. 3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 3의 제곱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5 하나 있고요. 자, 여기도 5 있고요. 5제곱이 있습니다. 이때도 지수가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5를 가지고 오면 되죠.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 비교를 해보면 밑이 2인 부분 있죠.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됩니다. 자,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C.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는 2, B는 2, C는 1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유형 3번입니다. 중요 표시가 되어 있죠. 이번에는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우리 공약수가 뭐였냐면 2개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했었고 선생님이 앞에서 아주 중요해요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된다. 이 부분이 아주 별표라고 했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기억을 하고 유형 익히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공약수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유형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건데 친절하게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앞에서 밑이 2인 것부터 볼게요. 우리 공통으로 갖고 있는지 일단은 체크. 자, 어때요?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 곱하기로 연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이 있는데요. 3은 얘만 있어요. 여긴 없어요. 그러면 탈락. 제외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5예요. 이렇게 5, 5제곱. 이렇게 있으면 지수가 작은 쪽을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약수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애만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소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 그때 약수 구하는 방법 했었죠? 이 안에만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면 공약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은 어떠냐면 여기서 2제곱이죠. 자, 여기도 2제곱이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공약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도 5, 5 똑같죠? 얘도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3번도 2 곱하기 5 괜찮아요. 여기도 2 곱하기 5, 여기도 2 곱하기 5 갖고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공약수가 될 수 있고요. 4번은 2제곱 만족하죠? 근데 3은 어때요? 여기 없어요. 없으면 약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야 약수인데 3은 아예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은 늘 약수를 갖기 때문에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40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48일 때 A와 B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앞에 기본 문제 풀 때도 한번 나왔었죠. 난이도는 하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못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렇게 A, B를 주지 않는다면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약수인 것이 아닌 거,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1은 약수죠? 48이 약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약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은요, 4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약수라는 거니까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8은 8, 6, 48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죠? 얘도 약수가 될 거고 12, 4를 곱하면 48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수라는 얘기고요. 그럼 18은 어때요? 18에다가 어떠한 수를 곱해서 48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약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소인수분해 먼저 진행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90을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90은 9 곱하기 10 이렇게 될 거고요. 또 3 곱하기 3, 2 곱하기 5 이렇게 바꿀 수 있죠. 90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8이죠. 108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4가 될 거고요. 다시 2 곱하기 54는 6 곱하기 9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 9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108을 적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4예요. 144는 이쪽에서 해볼게요. 자, 우리 144는 12 곱하기 12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또 12는 6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도 6 곱하기 2가 되겠죠. 6은 3 곱하기 2가 되고 곱하기 2는 그대로 써주고요.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144는 2가 4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3은 2번 곱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밑이 똑같은 부분 3개 다 갖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한 다음에 지수가 작은 쪽을 내려주세요. 자, 여기서는 여기 1이 숨어있죠? 2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3의 제곱이 가장 작고 곱하기로 연결해주면 이 부분은 최대 공약수가 되죠. 최대 공약수 이렇게 구했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고요. 얘의 약수를 찾게 되면 자, 먼저 1번은 2예요. 그럼 여기 2를 만족시키죠?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은 자, 보세요. 여기 최대 공약수가 2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2제곱이니까 얘를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약수가 될 수 없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아니라는 건 공약수가 아니니까 2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 3번도 확인해 볼까요? 3번은 3제곱이니까 만족이 되고요.
자, 또 2 곱하기 3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4번도 가능한 거고요. 5번은 자기 자신으로 똑같이 공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4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세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그러니까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세수를 이렇게 적어 볼게요. 2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자, 지금 여기 보면 밑이 5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5 자리를 건너뛰고 여기다가 7을 써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자리는 건너뛰고 여기다가 7제곱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최대 공약수는 일단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여기 그 다음 마지막 밑이 7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고요. 5제곱은 가운데 있는 수만 갖고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수가 작은 쪽을 내려서 곱해줍니다. 2제곱 곱하기 자 여기는 1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7제곱 7 이렇게 있으면 7이 작은 거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요 세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이때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와 같다. 우리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죠?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니까 총 12개가 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형 4번부터는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일정한 양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그냥 볼까요? 결론은 A,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요. 해당하는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활용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일정한 양이라는 건 어떤 정해진 양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한 많은 이 부분은 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누어 준다. 이거는 우리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걸 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누어 준다. 여기서는 약수를 떠올려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공책이 8권 있고 연필이 12자루가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몇 명에게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 공책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책을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약수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8의 약수는 1, 2, 4, 8이 됩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이 약수들은 학생 수를 뜻할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1은요. 한 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줄 거면 공책 8권을 다 주면 되죠. 그리고 2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2에다가 4를 곱하면 8이 나오니까 4, 4 이렇게 4권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 또 4명에게 준다면 2권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될 거고요. 8명에게 줄 거면 자 사이좋게 이렇게 한 권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책 8권을요.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몇 명입니까? 하면 그냥 8명이겠죠. 한 권씩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에다가는 문제를 만들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2개를 연결해서 문제를 내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연필 12자루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4, 6, 1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학생 수를 뜻할 거예요. 자, 이때 한 명에게 줄게요. 그러면 12자루를 다 주면 되고 2명에게 줄게요. 그러면 6자루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 3명에게 줄게요. 그럼 4자루씩 나누어 가지면 되고요. 4명에게 주면 3자루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공약수여야겠죠. 자, 공약수를 체크해 보면 1, 2, 4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공약수가 아닌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여기 12의 약수 중에서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 12자루는 4자루씩 3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공책 8권은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되어야 되고 이 중에서 가능한 많은 최대로 몇 명에게 줄 수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커요. 여기에 이름이 뭐죠? 최대 공약수죠. 아, 그래서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정답이 뭐겠어요? 4명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을 했다면 이제 문제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3번 문제입니다. 공책이 12권, 연필이 60자루, 지우개가 72개 있을 때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최대 공약수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가능한 많은, 여기서 최대, 똑같이 나누어 준다, 약수 이렇게 생각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이 유형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12와 60, 7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끝이 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3으로 전부 다 나눠줄 수 있으니까 3, 4, 12. 그다음에 여기는 20이 될 거고 3, 2, 6, 3, 4, 12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4로 나눠줄 수 있죠. 4로 나눠주면 4, 1은 4, 4, 5, 20, 4, 6에 24가 될 거고 더 이상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때 최대 공약수는 여기 앞에 있는 3과 4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요. 3 곱하기 4가 되면서 12가 될 거고 이 문제의 정답은 12명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빵 72개와 음료수 108개를요.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였더니 빵은 2개가 남았고요. 자,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음료수는 3개가 남았습니다. 이때 학생은 몇 명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 뒤에 남은 게 없었다면 가능한 많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자, 남은 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남은 거는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 70개는 똑같이 나누어 준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음료수도 3개를 빼주면 105개는 똑같이 나누어 준 거예요. 남았다라는 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70 그리고 105를 가지고 와서 가능한 많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 즉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5로 나눠주면 14가 될 거고 105는 21이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우리 7로 나눌 수 있죠? 7, 2, 14, 7, 3, 21이 되면서 끝이 날 거고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둘이 곱해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5명이 되겠습니다. 145번 문제입니다. 과학 동아리에 남학생 60명, 여학생 50명이 조별로 실험을 하려고 해요. 각 조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같도록 가능한 많은 조를 만들고 싶은데요. 만들 수 있는 조의 수와 이때 각각 조에 속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몇 명인지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남학생 60명과 여학생 50명을 가능한 많이 나누고 싶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능한 조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60, 50 이렇게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선생님은 그냥 바로 1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6, 5가 되면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만들 수 있는 조의 수가 10개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몇 개? 10개의 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요. 남학생이 60명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10개의 조로 나눈다면 한 조에 몇 명? 6명씩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50명을 10개의 조로 나눠준다면 그때는 한 조에 5명씩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정답을 적어줄 때는 남학생 6명 그리고 여학생 5명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해볼 활용 유형은 직사각형, 직육면체 채우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유형일까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직사각형 또는 직육면체를 채울 거예요. 뭐로 채우냐면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워주세요. 이거랑 같은 말이 정사각형을 가능한 적게 사용해서 채워주세요. 그때 여기 채워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최대 공약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뜻인지 볼게요. 이렇게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 정사각형으로 딱 맞게 채우고 싶은 거죠. 그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 어쨌든 정사각형으로 딱 맞게 들어가려면 8과 12의 약수가 필요합니다.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얘네가 그냥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12와 8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접근 방법은 일단은 얘네들의 공약수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4로 나누어 줄 수 있고 4, 32, 4, 2, 8이 되면서 최대 공약수는 4가 나오게 됩니다. 즉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cm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4cm가 있다면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1, 2, 4가 되는데 1, 2, 4 얘네들 모두 이 안에 공통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한 변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1cm라면 자, 이렇게 미리 그려봤어요. 좀 많아서 미리 그려봤는데 그럴 때 가로 안에는 이 정사각형이 12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 세로에는 8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으로 채운다면 가로는 이렇게 한 칸에 1cm니까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cm로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가로를 채울 수 있고 세로는 하나, 둘, 셋, 4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정사각형의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최대 공약수인 4cm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면 이때는 세로에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가로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정사각형의 개수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한 변의 길이는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가 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정사각형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정사각형이 들어갈수록 여기에 사용되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은 숫자가 작으니까 직접 세워서 풀 수 있겠지만 보통 문제는 숫자가 훨씬 크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장 들어가는지 알아보려면 12cm를 뭐로 나눠요? 요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나눠주면 3이 나오죠. 여기는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세로도 마찬가지로 4로 나눠주게 되면 이때는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몇 개가 들어가죠? 3하고 2를 곱하면 6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60cm, 세로의 길이가 28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합니다. 이때 가능한 큰 타일을 붙이고 싶은데
타일의 한 변의 길이와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요. 이때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직접 여기다가 그려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을 정도로 가로의 길이는 160cm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80cm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안에 나누어 떨어지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해줄 건데 그때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160과 28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게 되면 그 정사각형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280 그리고 160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첫 번째 4로 나눌 수 있죠. 70, 40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10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7, 4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는 4와 10을 곱하면 나오죠. 둘이 곱하면 40이에요. 즉 이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40cm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1번 문제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이 타일의 한 변의 길이가 최대로 40cm가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40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이렇게 나누어주고 여기도 40으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에는 4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 7개가 들어갈 수 있죠. 둘이 곱해주면 필요한 타일의 개수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정답은 28개가 되겠습니다. 147번 문제입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0cm, 4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붙이려고 합니다. 색종이의 수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이 색종이 수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어때야 돼요? 가장 커야 돼요. 아, 최대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가로의 길이가 60cm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48cm 이렇게 있어요. 이 안을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로 채울 거니까 60과 48을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색종이 수를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최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 한 변의 길이는 48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줍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6으로 하면 6, 8, 48 그리고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 4, 8, 2, 50 이렇게 될 거고 최대 공약수는 6과 2를 곱해주면 되니까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즉 가장 큰 색종이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2c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한 변의 길이가 몇 cm예요? 이게 아니라 몇 장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60을 12로 나누어주고 또 48도 12로 나누어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60 나누기 12를 하면 이때는 5장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나눠주면 4장이 되겠죠. 가로에는 5장, 세로에는 4장씩 들어가니까 둘이 곱해주면 필요한 색종이 수가 될 거고요. 정답은 20장이 되겠습니다. 148번 문제입니다. 상중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평면에서 우리가 구해봤다면 입체로 넘어온 거죠.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빈틈없이 쌓아 올려가지고 가로 세로의 길이는 120, 60, 높이는 90cm인 직육면체가 되게 만들려고 한대요. 이 안에 들어가는 벽돌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벽돌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안에 채워지는 이 벽돌은요,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120, 60, 90을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수가 한 변의 길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벽돌의 크기가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한 변의 길이는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120, 60, 90 이렇게 적어주고요. 먼저 10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럼 얘는 12, 6, 9가 될 거고, 자, 한 번 더 3으로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 4, 12, 3, 2, 6, 3, 3은 9가 되면서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10이 되면서 한 변의 길이가 30cm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 몇 개를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은 가로를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가로에는 4개씩 필요하고요. 자, 또 세로를 30으로 나눠주면 2개가 필요할 거고요. 90을 30으로 나눠주면 3개가 필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벽돌의 개수는 얘네들을 다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밑에 여기 한번 보세요. 얘를 채우려면 우선 4 곱하기 2가 돼서 8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위로 3줄이 더 쌓일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곱한 것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면서 총 24개가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의 활용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기. 자, 내용이 무엇인지 볼까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바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을 놓을 건데 물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물건을 가능한 적게 놓고 싶습니다. 이럴 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면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간격이라는 거는 그 물건 사이에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수를 이용해서 간격을 구하게 될 거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약수가 되고 그 간격이 가장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로 접근을 해야겠죠. 또 같은 표현이죠. 물건을 적게 놓으려면 간격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20m, 세로의 길이가 16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고 싶어요. 이때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게 심을 건데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우리 상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가로의 길이가 120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60m니까 160m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네를 일정한 간격이라는 거는 똑같은 간격을 뜻하죠. 그래서 그 간격을 찾으려면 120과 160을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얘네 둘의 공약수로 접근할 수 있는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가장 크게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아줘야 돼요. 마치 요 안에 정사각형을 채우는 거랑 비슷하죠. 그럼 우선은 160과 1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게 되면 가장 먼저 10으로 나누어주면 16,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로 이렇게 나눠주면 4, 4, 16, 4, 3, 1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과 4를 곱해주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되는데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 40m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40m는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가 아니라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럼 여기에 몇 개의 간격이 생길까요? 라고 한다면 120을 40으로 나누어 보세요. 자, 그때 나오는 수가 뭐냐면 3이에요. 40에다가 3을 곱하면 12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3개의 간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로를 일단은 나누기 편하게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160도 40으로 나누면 4가 되겠죠? 40에다 4를 곱하면 160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로는 4등분을 할 거예요. 가운데 하나 나눠주고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누고. 자, 얘네는 자 길이가 전부 다 같아요. 40m, 40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심을 건데요. 이 안에는 나무를 심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둘레에 심어주세요 라는 거는 이 안에다가는 심지 않고 이 테두리에만 심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모퉁이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나무를
미리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나눠놨을 때 이제 나무를 심을 건데 간격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간격도 최대 공약수로 정해줬어요. 그럼 여기에 심어지는 나무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우선은 가로를 한번 봐주세요. 이때 간격이 몇 개였죠? 3개입니다. 근데 심을 수 있는 나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간격이랑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간격보다 하나 더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세로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간격이 4개예요. 그럼 심을 수 있는 나무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5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간격이 몇 개였어요? 4개였는데 이렇게 세로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의 수는 5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다 채워놓고 총 몇 개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그려볼 수 있지만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원리를 기억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가로에는요 4개를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에는요 5개를 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로 세로가 또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오답이 됩니다. 자, 왜냐면 중복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셌어요. 그런데 세로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5 하면서 어디가? 이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는 방법은 사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모퉁이를 빼고서 생각을 해보면 자, 가로에는 간격보다 하나 적게 하나, 2개의 나무를 심을 수 있고요. 또 여기 세로에는 하나, 둘, 3개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을 한 다음에 이게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네 모퉁이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파란색을 다 없애고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2개, 3개로 나누면 반대쪽에서는 3개, 2개 이렇게 나눠져야 공평합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눠야지 개수를 지금 보면 이 아래쪽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죠. 그리고 위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간격, 우리가 어차피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간격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간격으로 식을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간격이 3개, 4개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3개를 체크할게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4개는 이쪽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면 어때요? 딱 맞죠? 이렇게 둘이 더한 개수랑 심어져 있는 나무의 개수랑 같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공부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이거 나무의 수가 간격보다 하나 더 많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간격끼리 더해주고 3개, 4개 더해주고 이게 몇 개? 2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14가 되는 거고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420cm, 세로의 길이가 27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 둘레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고 싶은데요. 가능한 화분을 적게 놓고 싶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뭐죠? 얘가 의미하는 건 화분을 적게 놓으려면 간격이 뭐가 돼야 돼요? 간격이 가장 커야 됩니다. 최대가 되어야 돼요. 이때 화분 사이의 간격은요? 하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149번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그려보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몇 개를 놓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간격이 얼마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끝이 납니다. 420, 270 이렇게 놓은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10으로 나눠주면 42 그리고 27이 될 거고 또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4, 12 3, 9, 27이 되고 더 이상 안 되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30cm가 되면서 최대의 간격,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똑같은 간격인데 가장 넓은 간격은 30cm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1번 문제입니다. 상중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로의 길이가 108m, 세로의 길이가 9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기둥을 세울 거고요. 가능한 기둥을 적게 세울 건데 필요한 기둥은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은 단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가로의 길이는 108m, 여기에 108 써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90m. 자, 충분히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항상 그려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목장에 둘레에 심을 겁니다. 여기 있는 테두리에만 심어줄 거고, 일정한 간격이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동시에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기둥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기둥을 미리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세워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가능한 기둥을 적게 세우고 싶어요. 그럼 이 말은 기둥이 적게 세워지려면 간격이 가장 커야겠죠? 아, 간격이 가장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필요한 기둥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 최대의 간격을 찾아볼 거예요. 이 최대의 간격을 찾는 방법은 90과 108의 최대 공약수라고 했으니까요. 108 그리고 90 이렇게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줍니다. 우선은 9로 나눠볼게요. 9일은 9, 9이 18 그리고 10이 될 거고 자, 또 2로 나눌 수 있겠죠. 2, 6, 12, 2, 5, 10 이렇게 될 거고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앞에 둘을 곱해주게 되면 최대 공약수가 되면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가장 큰 간격은 18m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럼 여기는 간격이 몇 개가 생기나 하고 생각을 해봐요. 108을 18로 나눠주게 되면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18 곱하기 6을 하면 다시 10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6개의 간격이 생겨요. 자, 그리고 여기 90m도 마찬가지로 18로 나눠주게 되면 5개의 간격이 생깁니다. 이렇게 돼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다 알려줬어요. 간격만 가지고 답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직접 해보세요. 간격이 6개면 여기서 나눠보세요. 선생님 좀 편하게 나누려고 이렇게 그냥 다 선을 그을게요. 둘, 셋, 넷, 5 이렇게 들어갈 거고 좀 안 맞아도 이해해주세요. 다 똑같은 간격으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5개의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죠. 안에는 안 심을 거예요. 우리 테두리에만 심을 거니까 여기다 체크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되죠. 자, 간격은 6개인데요. 내가 지금 세운 기둥은 7개입니다. 간격보다 원래는 한 개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만 봤을 때는 내가 세운 기둥은 6개가 돼요. 간격에서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중복되죠? 여기가 중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다 세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반을 나눠서 곱하기 1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나눠보면요. 이쪽에서는 지금 6개, 여기가 3개, 3개잖아요. 정확하게 여기를 딱 끊으면 반이 됩니다. 자, 항상 여기 기준이 되는 쪽을 잘 봐주세요. 여기가 홀수계라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되면 공평하게 여기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짝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6개, 5개라고 했는데 자, 우선은 여기서 6개를 체크를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5, 6 그리고 다시 이쪽에서 남은 걸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얘네들이 더한 것만큼 나옵니다. 그 반대쪽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어차피 최대 공약수 하면 간격이 나오는데 간격으로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면 이 간격을 둘이 더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준 것이 기둥의 수랑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2가 되면서 22개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약수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